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만 알고 있기에 억울한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만나 우리끼리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르며 지겹도록 붙어 다녔어요. 심지어 이름도 제가 이다은, 친구가 이다정이었어요. 생김새도 비슷해서 우리는 어딜 가나 자매냐는 말을 들었죠. 그 나이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즐겁다고 했던가요? 저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즐겁고 행복했어요. 같은 책을 읽으며 울기도 했고 둘이서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끼고 밤새도록 라디오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합격 발표가 나던 그날 둘 다 합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 지르며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엉망이 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빵 터져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캠퍼스의 로망을 꿈꾸던 20살. 우리는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학교 생활을 했어요. 다정이와 저는 캠퍼스의 꽃은 동아리 활동이라며 여러 동아리를 알아보다가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다은아, 오늘 너랑 나랑 코트 정리하는 날인 거 알지? 네 선배, 수업 끝나고 6시에 만나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선배는 180이 넘는 키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바람 머리를 한 만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그때 당시 다정이와 저는 람세스 만화책에 빠져 있었는데 그 만화책에 나오는 이즈밀 왕자 같은 이미지였어요. 다정이는 박력 있고 남자다운 주인공 람세스를 좋아했지만 저는 섬세하고 따뜻한 이즈밀 왕자를 좋아했죠. 패션 디자인과였던 선배는 특히나 옷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 입었고 누가 보면 연예인 줄 알 정도로 헐친한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실제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엄청 많아서 선배가 지나가면 깍거리면서 자기들끼리 호들갑 떠는 여자들을 보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저 또한 선배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다정이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죠. 너 윤우 선배 좋아하지? 티나?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지 그러냐? 어떡해. 오늘 선배랑 같이 코트 청소야. 저는 너무 설레어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다정이는 오늘이 기회라며 고백하라고 했지만 저는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우린 참 많이 닮았으면서도 서로 달랐어요. 다정이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못 먹어도 고인 반면에 저는 늘 조심성이 많았고 신중한 편이었어요. 서로의 다른 점이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떨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후 6시가 되었고 코트로 나가보니 선배는 이미 나와서 공을 주고 있었어요. 선배 죄송해요. 좀 늦었죠? 아니야. 내가 오늘 좀 일찍 끝나서 공을 내가 거의 다 주었고 코트선을 다시 그어야 하니 창고에 가서 석회가루 좀 가져다 줄래? 네 선배. 제가 몸을 돌려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선배가 다시 불렀어요. 다은아 아니야. 같이 가자. 가루가 무거워서 너 혼자 못 들 거야. 그렇게 선배랑 창고로 걸어가는 길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살랑살랑 부는 기분 좋은 바람과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벚꽃잎 그리고 질듯 말듯 아름다운 붉은 저녁 노을은 20살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그때 제 앞에 반보 앞서 걷는 선배의 뒷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창고에 도착해서 선배 키보다 높은 곳에 석회가루 포대를 하나 꺼내기 위해 선배가 손을 뻗었고 그땐 누군가 포대를 제대로 묶어놓지 않았는지 그것이 그대로 쏟아지면서 선배 등 뒤에 서 있던 저에게 석회가루가 그대로 쏟아져 버렸어요. 저는 석회가루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었죠. 놀란 저는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다은아, 괜찮아? 선배가 놀라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웃음을 참는 게 느껴졌어요. 창고 벽면에 붙어 있는 커다란 거울을 통해 석회가루를 뒤집어 쓴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머리와 얼굴에 묻은 석회가루를 털어냈는데 월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고데기로 머리도 당기고 안 하던 눈 화장도 했는데 새하얀 석회가루가 덮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2차선 도로를 내고 있었고 눈 주변은 아이라인과 마스카라가 다 번져서 새카맣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제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토시오 같았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더 났어요. 숨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대로 앉아서 고개를 파묻고 있는데 선배가 말했어요. 다은아, 왜 울어? 많이 놀랐지? 몰라요. 지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까지 했는데.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터졌죠. 선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가 창피해? 너 지금 되게 귀여워. 저는 심장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죠. 선배는 저를 일으켜 주었고 탈의실로 가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주었어요. 도시오 같은 모습으로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던 저를 선배는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 선배의 눈빛, 손길, 그리고 첫 키스. 우리는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 다정이는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었고 누구보다도 제 첫사랑과의 연애를 기뻐해 주었어요. 그러나 공개 연애 후 학교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선배들이 대놓고 제 뒤에서 욕을 했고 수군거리는 걸 감당해야 했죠. 제가 이다은이야? 윤우랑 사귄다는? 예쁘지도 않네. 윤우는 제가 뭐가 좋다는 거야?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졌죠. 그때 저기요 선배, 선배들이 윤우 선배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냥 제 눈엔 그냥 찌질한 패배자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뒤에서 얘기할 시간에 거울이나 보세요. 설마 선배들이 윤우 선배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제 친구 다정이는 뒤에서 절 험담하는 여자 선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바빴어요. 저는 그런 다정이를 늘 말리며 끌고 나오기 바빴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선배의 생일이었고 저는 선배와 강릉으로 1박 2일 기차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엄격하신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던 차, 다정이는 자기 집에 자는 걸로 말씀드리자며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께 직접 허락을 받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다정아, 고마워. 은혜 갚아라. 즐거운 여행 보내고 후기 기대할게. 다정이는 계속 저를 놀렸고 그렇게 저는 선배와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다은아, 큰일 났어. 너희 부모님 오늘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신대. 갑자기?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잔다고 하니 겸사겸사 오늘 오시는 것 같아. 저희 부모님과 다정이네 부모님은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하필이면 오늘 제가 다정이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한 날 다정이 집으로 오신다니 당황스러웠죠. 저는 어쩔 수 없이 1박 2일 여행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선배와의 여행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선배는 나중에 또 가면 된다고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 애틋한 사랑을 이어나갔죠. 저는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선배의 모습에 더더욱 선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첫사랑은 슬프다고 했던가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선배는 1년 뒤에 졸업을 하면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저에게 유학을 하고 같이 떠나자고 했지만 저희 집 형평상 유학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기에 부모님께서 처음 입학할 때 준 돈을 제외하고는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선배와 함께 유학을 가고 싶었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어렵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걸로 반은 보태준다 하셨고 저는 남은 유학비를 벌기 위해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뒤 함께 유학을 가기로 했죠.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며 과외를 했는데 선배와 유학 갈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었고 기대에 부풀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정이는 그런 저를 항상 걱정했죠. 다은아, 너 그러다 진짜 쓰러져. 윤우 선배는 자기가 보태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유학을 가자고 하는 건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10달을 쉬지 않고 유학비를 마련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하루는 다정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은, 대박. 선미 언니 알지? 언니가 오래간만에 연락 와서는 아르바이트 할 사람 없냐는데 페이가 엄청 세대. 너 생각 있어? 선미 언니는 친하지는 않지만 얼굴 보면 인사 정도 하는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였어요. 마당발 다정이는 그 언니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 페이가 얼만데? 페이가 정말 세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과외를 뛰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기에 저는 너무 좋다면서 흔쾌히 하기로 했습니다. VIP 의전 안내 아르바이트라고 했고 아르바이트 당일 도착해보니 정말 너무나 근사한 라운지바에서 열리는 행사였어요. 모든 것이 화려했죠. 참석하시는 분들도 모두 파티 분위기의 드레스 차림이었어요.
이런 것은 처음이라 제가 당황해하고 있으니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장이 가지고 온 옷은 너무나 야한 옷이었어요. 몸매가 적나라하게 표시나는 딱 붙는 검은색 미니 드레스였는데 가슴도 너무 많이 파여서 가만히 서 있어도 가슴골이 다 보이는 옷이었어요. 제가 너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시간 없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실장이 앞서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VIP들이라고 하면서 여러 주의할 점을 알려주었고 제가 할 일은 그분들의 잔이 비지 않도록 필요한 와인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어요. 정말 저는 순수하게 그런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커다란 룸에는 5분의 VIP 분들이 계셨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장이 저에게 다은 씨는 저기 앉아 계신 분 서브만 보면 돼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실장이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귓속말로 저분 옆에 앉으라고!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떠밀릴 듯이 어떤 중년 아저씨 옆에 앉았어요. 다들 아저씨 옆에 앉은 저와 비슷한 또래들은 익숙하게 술잔을 돌렸고 안주를 입에 넣어주었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제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제 팔을 확 끌어당기며 자기 무릎 위로 앉추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빠져나왔고 제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놀란 가슴에 울면서 복도를 막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선배, 윤우 선배였어요. 선배. 저는 선배를 보자마자 서러워서 더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배는 저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쌀쌀맞게 뒤돌아가 버렸죠. 제가 선배를 불렀지만 선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선배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선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고 다 오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선배는 완전히 연락 두절이 되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들이 뒤엉켜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매일을 눈물로 보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나 자신을 원망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선배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선배와 유학 가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가? 라는 등 선배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윤우 선배 정말 웃긴다. 이렇게 잠수 타면 다야? 너한테 상황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널 좋아하긴 했던 거야? 그러게요. 선배는 저를 좋아하긴 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쯤 들리는 소식에 선배는 유학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 첫사랑은 어이없는 오해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고 다정이는 자기가 아르바이트 자리 잘못 소개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어요. 다정아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더 잘 알아보고 소개했어야 했는데. 다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너도 몰랐잖아. 근데 선미 언니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그런 자리를 소개시켜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언니 진짜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다은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친구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오히려 다정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미안했어요. 다정이는 저 없는 학교 생활을 하기 싫다며 저랑 같이 휴학계를 냈고 제 옆에서 항상 함께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를 위해 휴학도 함께했던 친구, 그 시간 다정이가 옆에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다정이와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35살을 맞이했어요. 저는 임용고시를 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다정이는 외국계 광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희는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매일의 일상을 서로 찍어 보내며 연락하고 지냈어요. 우리의 우정은 변함없었고 주변에서는 저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며 둘 다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냐는 소리도 들었지만요.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직업은 의사였고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섬세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한 달쯤 되었을 때 다정이에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게 되었어요. 다정이가 제 남자친구를 꼭 봐야 한다며 계속 보여달라고 졸라댔었거든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대나 뭐래나.
그렇게 셋이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 남자친구는 다정이의 성격이 좋다며 같이 일하는 선생님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다정이는 오빠 같은 사람으로 소개해주세요 라며 원래도 애교가 많은 친구라 우리는 껄껄 웃으며 재미있게 놀았죠. 그러던 중 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왔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그때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다정이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정이는 그날 몸매가 드러나서 나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 팔이 다정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저는 약간 흠칫했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 고개를 저었고 자리로 갔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제가 자리에 앉으니 둘은 그제야 떨어져 앉아서는 다정씨가 나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셔츠 보여줬어. 다정이는 패션 광고 쪽 회사라서 새로 나온 신상 옷을 저한테도 자주 보여주는 편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날 자리를 마무리하고 헤어지려 하는데 셋 다 술을 먹은 상태라 대리를 불렀어요. 남자친구가 다정이를 먼저 내려주고 저를 내려주고 간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남자친구와 다정이 집이 한 방향이라 제가 먼저 내리고 다정이를 내려주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먼저 내리고 둘을 보냈어요. 잠시 뒤 다정이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유인즉슨 제가 내리고 제 남자친구가 다정이에게 저 몰래 만날 생각이 없냐고 자기를 막 끌어안으려고 해서 소리를 질렀고 놀란 대리기사한테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는 도망치듯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도 안 차서 당장 남자친구, 아니 그 인간한테 전화를 했죠.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상대방에서 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전화 문자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상처받았을 다정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는 남자 만날 팔자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정이와 저는 솔로 라이프를 즐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우정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다정이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깜짝 이벤트로 다정이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정이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몇 시 퇴근? 나 오늘 야근. 야근이라니. 그래도 밤 12시 전엔 마치겠다 싶어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생일날 야근하는 다정이가 안쓰럽기도 했고 더더욱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설레며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야근이라고 했던 다정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정이? 저는 다정이를 부르려는 순간 다정이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선배? 윤우 선배? 그 남자는 제 첫사랑 윤우 선배였어요. 다정이가 왜 윤우 선배랑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다정이는 무척이나 밝은 얼굴이었고 얼굴에 미소가 넘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윤우 선배와 걸어가고 있는 다정이는 폰을 보더니 받지 않더라고요. 많이 늦어? 오늘 밤샐 예정.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둘을 따라갔습니다. 둘은 일식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둘이 들어간 룸 바로 옆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쪽 천장으로 공간이 뚫려 있는 곳이라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렸어요. 칸막이만 있었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구조라 그 둘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죠. 다은이는 잘 사니? 아직도 다은이 얘기야? 애 낳고 잘 사는 애를 왜 자꾸 찾아? 나도 연락 끊고 산 지 오래야. 한 번씩 생각이 나. 잘 사나 싶고. 내가 그날 다은이가 일하던 곳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다은이가 그런 일을 하는 줄을 차라리 몰랐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 선배도 참. 그래도 그렇지. 술 접대하며 몸 파는 애랑 그건 아니지. 술 접대하며 몸 파는 애?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다정이가 맞는지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곤두박질 쳤죠. 그래, 다은이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지. 나한테는 과외를 한다고 했거든. 네가 말 안 해줬으면 끝까지 몰랐을 거야. 나도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알고 보니 다정이는 저한테 일부러 그런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제가 이상한 일을 한다며 선배에게 알려준 것이었어요. 주소를 알려주며 선배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했고 그날 선배는 저를 오해하고 유학을 가버린 거였죠. 다정이는 지속해서 선배와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선배에게는 저를 속도 위반해서 학교도 졸업 못하고 애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야, 이다정!
저는 옆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너무 원통했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다니요. 선배와 다정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왜 나와 윤우 선배를 갈라놨어?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다정이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넌 다 가져야 돼? 왜 너만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나도 윤우 선배 좋아해. 나도 윤우 선배랑 사귀고 싶었어.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나는 윤우 선배랑 사귀면 안 돼? 저는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다정이를 보며 어안이 벙벙했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것이 제 친구의 실체였죠.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정이는 늘 저를 따라하며 저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사는 옷이며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내가 쓰는 말투까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저를 따라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앉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저를 선배가 부축해 주었죠. 다은아 괜찮아? 일단 나가자. 선배한테 안겨서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저희 뒤로 다정이가 소리쳤어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이 선배, 다은이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대답들을 해보라고! 그날 이후 다정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고 집도 이사했다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운 고등학교 시절과 꽃다운 20, 30대를 통으로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저의 전 남자친구였던 그 의사는 다정이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내리자마자 다정이가 본인한테 달라붙으며 유혹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분께 나중에 들은 얘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다정이는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선배와의 강릉 여행 때 다정이네 부모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것도 다정이가 자기네 부모님을 졸라서 저희 부모님을 초대하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희 둘이 있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윤우 선배와 데이트할 때 다정이는 늘 함께 하려고 했었고 선배와 제가 둘이서 함께 있는 날이면 어떤 급한 상황을 만들어 함께 있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떤 날은 배가 아파서 응급실 일하며 급히 와줄 수 있냐고 연락했고 어떤 날은 노트북이 고장났다며 제 것을 빌려달라고 선배와 저와 도서관 데이트를 방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화 신작이나 연극 티켓이 생겼다며 늘 3명이서 보러 가자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런 친구를 내가 지금껏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만나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연락조차 되지 않으니 그게 더 억울했네요. 하지만 그런 제 옆자리에는 이제 다시 윤우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는 유학 가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저와 만나고 싶었답니다. 오해였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 많이 실망했더라도 저를 사랑했고 자신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대요. 학교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간 날 다정이를 만났고 그런 마음을 전했는데 다정이는 저에게 벌써 애인이 생겼다고 했다네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요즘 바쁘다고 유학 간다고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어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윤우 선배는 잊은 지 오래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 충격으로 저는 학교도 휴직해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제 옆자리를 지키며 위로해준 윤우 선배와 저는 곧 결혼을 합니다. 제 10여 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저의 첫사랑을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